여성 인권과 관련해서 여성 인권의 신장을 상징한다고 할까요? 그것을 대표하는 사건, 이슈들이 여러 개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성에게 원래 투표권, 참정권과 관련해서 투표권은 처음에는 남성에게만 인정이 됐죠. 그러다가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하게 참정권, 투표권 인정된 것, 처음으로 인정된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냐? 미국이 아닙니다.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1893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여성에게도 참정권인 투표권이 보장된 것이죠. 우리는 1900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그 재헌의회 선거 하면서 그때 여성에게 투표권이 인정이 됐죠. 미국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이 인정된 것은 바로 1920년입니다. 1920년. 그때 여성에게도 투표권이 그때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이 인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참정권 말고 또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 여성 인권 신장의 어떤 하나의 상징이 되는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스포츠에 있어서의 여성 참여를 남성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 그것도 여성 인권 신장의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관련되는 방송에서 제1회 근대올림픽에서 여성 선수가 참가하지 못했다고 했죠. 2회에 들어서야 몇 개 종목에서 여성 선수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토록 1800년, 그러니까 1800 후반, 그 다음에 1900 초만 하더라도 스포츠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성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고요. 그런 여성에 대한 불평등일 수도 있고요. 그런 제도적 또 인식의 어떤 문화, 그거에 또 이제 기인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아무튼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스포츠가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조차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 특히 학교에서 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이 학교 체육에 있어서도 여학생들의, 그러니까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들의 이 스포츠 참여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여학생 참여에 대한, 그러니까 여학생이 남학생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것이 보장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뭐 예를 들면 학교 선수, 학교 체육 선수인 경우에 남학생 선수가 다 위주였고요. 또 여성 학생이 참여하는 대회라든가 또는 그런 종목이 또 남학생 선수에 비해서 매우 적었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 기회가 적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여성 인권 신장 측면에서 여학생의 그러한 학교 체육 기회가 남학생과 동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1972년 닉슨 대통령 때 제정한 이른바 타이틀 라인입니다.
타이틀 라인.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타이틀 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스포츠 여성 평등법 뭐 이렇게 또 부를 수도 있고요. 근데 원래는 이제 교육법에서 이 타이틀 라인이라고 하는 그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그러니까 남학생과 동등하게 보장하는 그 조항이 들어가서 보통 뭐 이제 타이틀 라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1972년에 타이틀 라인이 이제 제정 시행되면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1972년이니까 좀 여러분 생각에 좀 늦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1964년인가 그때 이제 미국에서 시민권리법이 제정 시행이 되죠. 그러니까 11 라이트 액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뭐 인종 또는 뭐 피부색이죠. 그다음에 뭐 종교, 그다음에 성, 이것에 대한 어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데, 그래서 어떤 근로 현장에서 일단 외형상 법적으로는 이러한 근로 고용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여성의 어떤 그런 참여 기회가 보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서만큼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의 어떤 이런 스포츠 활동, 그다음에 뭐 스포츠 경기대회 이런 참여 이런 데 있어서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여학생의 스포츠 활동, 스포츠 참여 기회가 남학생에 비해서 이 열악한 이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이제 제기가 돼서 닉슨 대통령 때 이것이 완전히 이제 타이틀 라인 그 법이 제정이 시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스포츠가 최강국이잖아요. 엘리트 스포츠. 그 바탕에는 바로 이 타이틀 라인의 제정, 시행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여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이런 대회 참가 이런 것이 많이 보장되다 보니까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여학생 선수들이 많이 발굴되고 또 이 선수들이 육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미국의 그 여성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가 그만큼 성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남자보다는 그 여성의 미국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가 국제 경쟁력이 더 높다. 또 이런 또 평가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튼 이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 남학생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이 타이틀 라인이 이 여성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법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본론인데요. 이 타이틀 라인, 여성 스포츠 뭐 평등법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 타이틀 라인이 최근에 새로운 논란이 된다고 할까요?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타이틀 라인의 이런 그 개정 논란이 지금 미국 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에 아주 그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성전환, 요 사진에 나오죠. 성전환, 트랜스젠더, 성전환 여성 선수, 그러니까 남성, 원래 태어나기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 구조가 여성으로 된 그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부 경기 참가와 관련해서 지금 뜨거운 입법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이 트랜스젠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 네. 원주 선수.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성전환 여성이 여성부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 인권적 측면에서.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안 된다. 이거는 스포츠의 공정. 아무리 성전환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원래 여성하고 경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불공정하다. 그래서 그건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어떻게 보면 스포츠의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세워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화면에 2022년도에 미국에서 여론조사한 거, 지금 여러분 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물어봤었습니다. 한번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부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물었는데 여기 보이면 여기 그 결과를 보면 다소 찬성한다 14%, 아주 강하게 찬성한다 10%. 그러니까 약 24%는 이제 찬성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반대하는 거 다소 반대한다 20%, 매우 반대한다 43%. 그러니까 약 63%가 반대하는 것이죠. 이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부 경기 참가를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법 또는 주법으로 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딱 정한 그런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포츠계의 어떤 그 자율에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데서는 뭐 허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또 허용하지도 않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은 분쟁이 있었죠. 최근에 어느 대학 여자 배구에서 성전환 여성 배구 선수가 여성부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팀 선수들이 소송을 제기했죠. 못하게.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는 참가를 허용하는 그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성전환 여성 배구 대학생 배구 선수의 인권을 더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도 이것과 관련해서 매우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양 진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진보 또는 보수 이런 양 진영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또는 공화당이 되겠죠. 그쪽 진영에서 이제 입법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방법으로 아예 허용 또는 금지 하도록 하는 그런 입법을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 제가 뉴욕타임스 그 기사 화면을 캡처한 여러분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 최근에 아마 켄터키주일 겁니다. 어떤 그 켄터키 연방법원 거기서 판사가 어떤 하나 판결을 내렸는데요. 뭐냐 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교육부에서 어떤 걸 추진했느냐 하면 이 성전환 여성 학생 선수가 여자부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의 이 타이틀라인 이러한 수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이 켄터키 연방법원 판사가 이거 안 된다, 허용하지 않는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진보 측에서는 진보 측 입장에서 보면 매우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입법, 민주당 측 바이든 행정부의 그러한 입법이 어떻게 보면 제동이 걸렸다고 할까요? 좌절이 된 거죠. 그런데 또 그제 이번엔 반대로 해서 공화당 측에서
새로운 연방 법률 하나를 하원에서 통과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 사진에 나와 있는데 바로 성전환 여성 학생 선수의 여성부 경기 참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하원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 스포츠 여성 소녀 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전환 여성 선수의 여학생 선수의 참가를 금지함으로써 원래의 여성 학생 선수의 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상원에서 통과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서명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성전환 여학생 선수가 여성부 경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틀 라인 이거 또는 여성 인권 신장과 그러니까 여성 인권적 측면에서 이게 정말 델리케이트하다고 할까요? 아주 정말 미묘한 아마 이 법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상당히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 반대 측에서는 또 연방 대법원에 또 소송을 제기를 물론 처음에는 이제 하급심 법원에 소를 제기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아마 연방 대법원까지 또 올라가서 아마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최근에 트랜스젠더 여학생 선수의 여성부 경기 참가 이런 논쟁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지금 입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타이틀 라인 그 법의 배경이 되는 법이 타이틀 라인인데 그 타이틀 라인과 관련해서 그것이 어떻게 제정이 되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